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6월 7일입니다. 예. 수요일에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출발을 하고요. 네. 6월도 이제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FOMC를 앞두고 국내 시장, 오늘 뭐 약간 코스피가 약간 좀 나중에 좀 힘이 좀 빠지기는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견조하고 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빨간불을 지켜내가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그쵸. 그래도 이제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진 않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애매하십니까? 그럴 때 네. 괜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포트의 색깔을 저희와 함께 파란색에서, 지금 거의 다 파란색이죠? 붉게. 제가 지금 너무 뒷배경이랑 너무 지금 합쳐져 있죠? 통상 당황스럽네요. 장주엔 이렇게 아. 파란색을 입을 수가 없긴 한데. 당황스럽긴 한데 네. 저희와 함께 빨갛게 물들여 빨갛게 보시죠. 바꿔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인사 나눌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상담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궁금한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채팅창에다 올리셔도 되고 제일 베스트는 0232-8000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계좌에는 파란불이 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232-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를 나누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리님께서 오늘 보라맨커님 의상이 마치 바다에 빠진 나의 잡초밥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굉장히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와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왔느냐 네. 좀 정말 파란불 꼴 보기 싫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의 징크스 같은 건데요. 어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야인시대 할 때부터 제가 파란 옷을 입고 온 다음날 시장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진짜 한번 믿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내일장에는 다시 내일. 한번 빨간불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나운서네요. 말 되게 잘하네요. 포장을 잘하는 게 아나운서의 가장 큰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님과 그리고 호박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네. 제네시스님, 이인원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저희랑 대화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제네시스님이나 우리 신강금님처럼 종목을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진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네. 출발을 할까요? 좋습니다. 네. 우선은- 사전 접수된 종목에 그렇죠. 대해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할 종목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뜨거워요. 그 급등락도 심합니다. 맞아요. 자, 우선 신청자 2487님께서 네.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지금 난리. 분할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난리 났죠. 지금 이 수학에 대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나고요. 오를 때도 급등을 하고 또 내릴 때도 급락을 하면서 오늘도 급등했죠. 14%나 상승하면서 3만 원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연은 6월 1일 날 네. 이렇게 짧게 보셨대요. 짧게 이제 들어가서. 하자마자 그렇죠. 분할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셨다가 오늘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15%. 그러니까 나머지 한 반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주가 상승을 하는 걸 보니까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마음을 은근슬쩍 내비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원래 목표고요. 그리고 장기 목표가까지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욕심을 좀 내봐야죠. 그렇죠. 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계속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거기가 더 세요. 그러니까 같이 네.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익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을지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수화학에 대한 두 분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수화학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결국에는 분할이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분할이 핵심이다.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는 어떤가요? 네, 경영 효율화 기대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먼저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경영 효율화 기대감이다라는 네. 키워드였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이수화학이랑 이수 이름도 어렵죠. 이수 입에 안 붙어요. 스페셜티 케미컬. 제가 오늘 맞아요. 사실 오면서 이것만 계속 외우면서 왔는데도 스페셜티. 안 네.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아, 참. 그래서 또 그 사명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핫하죠. 인적 분할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회사들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수화학도 좋은 흐름 보였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엄청난 또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네. 두 회사가 동시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지금 인적 분할 이후에 이수학 같은 경우는 그린 바이오 쪽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신사업으로 영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된 쪽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번 인적 분할의 목적이 항상 중요합니다. 인적 분할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때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석유화학 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소재 굉장히 미래에 지금 기대감이 높은 소재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정밀화학 쪽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각각 회사로 분리가 되면 사실 기존에 여러 사업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당연히 분할이 돼서 양쪽에서 자기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특화를 시켜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영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한 회사 여러 회사가 있는 여러 사업부가 뭉쳐 있는 것보다는 분리가 되게 되면 각각의 회사를 기업 가치 평가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사업부가 뭉쳐있을 때보다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는 그 사업부 전부 다 좋지 않고 예를 들어 나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부만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 분할을 통해서 아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쪽으로 아마 네. 더 베팅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의 장점이 있고요. 역시나 가장 또 좋은 것들, 인적 분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과 좀 달리 새로 생긴 기업의 이제 주식을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피해가 굉장히 낮습니다. 물적 분할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무조건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호재로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다 좋게 볼 수는 없느냐? 일단은 목적 자체가 지금 이렇게 경영의 어떤 효율성 이쪽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기존의 오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지난달에 상장했죠. OCI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OCI는 지금 상장한 이후에 재상장한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심자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목적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적 분할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OCI처럼 이런 지배력을 강화시켜서 대주주의 어떤 입장을 더 위치를 높이기 위한 이 목적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지배력 강화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이걸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럴 때는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절대 안 된다. 좀 네. 관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적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력으로 지금 우리가 주력 세력이죠.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지금 연 이틀 정도 굉장히 강하게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지금 오늘 드디어 단기 저점 만들고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아마 기대하시면서 매도보다는 조금 더 내일까지는 좀 들고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딱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쵸. 그래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기보다는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고점 부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직전 고점 이번 달 고점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 부분에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 형성하고 밀려 내려오면 일단 잠시 현금화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떠나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회사 자체는 좋으니 일단은 굳이 뭐 음봉 나오면서 밀리는데 수익을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결국 나오긴 하지만 재접근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들어볼 거고 네네. 일단은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이수화학에 대해서 이 인적 분할이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 그렇죠.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호재로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급하게 올라온 만큼 또 우리가 현명하게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김영린 전문가 가보도록 했는데 키워드로 결국에는 분할이 핵심이다. 분할이 됐는데요. 왜 핵심인지 좀 들어볼게요. 살짝 안 좋은 의미죠.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뼈가 있었어요. 순간. 네. 결국에는 분할이라는 게 이제 회사를 쪼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수학 입장에서 호재가 될 거냐, 악재가 될 거냐, 그렇죠. 이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수학이 사실 작년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러면서 잠깐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 이수화학 본업보다는 석유화학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 네. 그래서 이때 뭐 황화 리튬에 대해서 이제 양산 준비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올해 상승분도 싹 다 이 황화 리튬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분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 진행이 된 거고, 인적 분할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연관이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적 분할은 완전히 이제 쪼개지는 거고, 인적 분할은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지분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약 한 4대 1 정도로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관이 없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도 어찌됐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이제 이 주식을 또 갖고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그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OCI의 차이점은 OCI는 아무래도 이 대주주 지배 구조를 위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고 지배 구조 개편을 하겠구나라는 이러한 이제 의도가 지금 보인 거고, 네. 이수학은 이미 이제 일전에 어느 정도 대주주 지배 구조 개편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분할한 거는 완전히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했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분할은 분할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수화학은 본업이 석유화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수화학이 결국 올해의 상승과 작년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석유화학으로 주목을 받아서 상승이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이수화학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결국에는 어제 수급을 한번 완전히 밀어주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죠. 결국에는 이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화학은 분할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지분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분할하고 나서 수급 들어갔다가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나서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수화학을 단타용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첫날의 수급 다시 한번 이제 재상장하고 나서 네. 첫날에 수급 들어가고 둘째 날에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은 결국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만 어느 정도 만끽하고 보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결국에 또 이제 단가를 낮게 들어가질 않으셨거든요. 굉장히 또 이제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석유화학이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보내줘야 되는 종목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약간 박철순 이사님이랑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박철순 이사님은 둘 다 좋게 본다.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데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분할이 되면서 석유화학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수화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석유화학, 이 화학 업체로서의 매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사실 이 화학업체로서의 매력이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약간 좀 불안한 그쪽에서.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하반기부터 조금의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수화 같은 경우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동시에 좀 올라가다가 같이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수학이 사실 정고점 저항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목표가를 좀 낮게 갖고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는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좀 바로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저항선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일단 그래서 현금화를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4월 달 고점이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영역이죠. 오늘 이 부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윗골이 달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 첫 거래일에도 역시나 윗골이 달면서 이 부분에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빠른 시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역시나 또 한번 저항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목표가를 일단은 너무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32,500원부터 분할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면서 일단은 저항을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보다 오늘 종가보다는 좀 더 위에서 파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서 파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매도를 하시되 전부 매도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열어놓으시되 일단은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사실 중장기로 보신 관점에서는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손절가는 28,000원을 잡아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기로 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500원 역시나 매도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가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면 한 5%에서 6% 정도 선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좀 가감없이 좀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석유화학에 대한 매력으로 오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더 좋은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김영일 전문가 말씀대로 이수화학을 정리하고 재도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가는 게 정답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두 종목은 잡을 구간은 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수화학도 지금 이게 년 차트로 잠깐 이제 보면 네. 요렇게 이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년 차트로 보면 지금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10,000원 쪽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올라간 상황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83,000원에 상장했는데 21만 원을 찍어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게 누구나 수익 중인 종목이거든요. 누구나 수익 중인 종목이면 사실 언제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내줘야 되는 잡기는 힘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떤 종목을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이수화학은 결국에는 석유화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잖아요. 그쵸.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고 황화 리튬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확실하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수 화학은 그냥 지금 실적이 잘 나오냐 어떠냐를 떠나서 네.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석유화학이라는 업종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올 거고 얼마나 주목을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네. 2차 전지 로봇 뭐 그다음에 AI 뭐 이러한 종목들 섹터군들보다 성장도 혹은 뭐 실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도 저는 보유기는 보유예요. 왜냐하면 네. 어찌됐든 당장의 수급을 받고 있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상한가로 끝나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또 오늘 수급을 강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현재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수화학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전고점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이제 이사님과 저는 똑같이 설정을 했어요. 네. 32,500원. 딱 요 정도 근처 구간에 32,500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조금 뚫어줘야지 신고가를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매수가가 저는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이제 누구나가 또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이탈 시에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수 화학에 대한 심층 분석을 들어봤고요. 네. 가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수 화학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시선은 조금은 달랐지만 가격 전략은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자,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경영 효율화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로 목표가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잡아주셨고요. 김영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결국에는 분할이 핵심이라는 점, 목표가 32,500원, 손절가는 우리 매수가인 29,000원 근처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분위기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유튜브에 네.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같이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자,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들이 좀 와 계시냐 보더니 아직까지 유진팡님께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이제 올려주셨고. 21,500원에 40%로 담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단기 손절해야 될까 이런 거 좀 구체적인 이런 어떤 게 단어를 궁금한 넣어주시고. 건지. 맞아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뭐 최근에 돈 올리고 있죠 계속. 예.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예. 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 또 다양하게 수다도 많이 떠시면서 우리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군 최님께서 본격 진단 가자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단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제네시스님이 남겨주신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남겨주셨고 네. 매수가가 64,2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현경님께서도 이 종목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좀 높더라고요. 그렇구나. 8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정말로 하루에 한 번씩은 진단 신청이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59,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모두 조금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네. 박철순 이사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에 고점 만들고 계속 지금 하단까지 내려와서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 작년까지도 좀 기대감이 있었고 올 초에만 해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 고객사 재고 조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약간 올 초반에 좀 약간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실적은 일단 전분기 때 좋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조금씩은 회복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적인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회복은 조금씩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올 초반에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후퇴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보조금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올 초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많이 됐고요. 실제 최근에 뭐 월별 이런 통계들을 보면 전기차 시장, 뭐 중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유럽들도 다시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죠. 동박 관련돼서는 워낙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전방사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 회사의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좀 납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2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까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봤더니 64,200원이시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나올 때 사신 분들이 이 가격에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쯤 오면서 약간 속도가 좀 느려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주가란 게 어느 정도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분명히 하반기를 봤을 때는 확실한 실적 개선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1분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쯤에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저항받으면서 차익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뚫고 올라가주면 너무 고맙지만 일단 저항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때 멘탈적으로나 실제 매매하실 때 크게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뭐 크게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반기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원대에서 6만 7천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까지 쉽게 좀 올라갈 것 같지만 네. 거기서 한번 저항받고 그다음에 한 6만 7천 원 정도 선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한번 또 저항받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고점까지 보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올해 고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6만 7천 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하반기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신다면 올해 고점 영역인 한 7만 3천 원 정도 선으로 보고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경님께서는 더 높이 사셨어요. 8만 5천 원에 사셨는데 네. 그분은 그럼 일단 좀 더 기다렸다가 7만 3천 원에서 손절을 할까요? 그럼 이제 14만 8천 원에 사신 분까지 나오겠죠. 지금부터 계속.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8만 원 일단은 어. 그 부분도 괜찮은 게 뭐냐면 사실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를 올해 고점 한 8만 원, 7만 7천 원으로. 원, 네. 7만 3천 원 정도 잡아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저항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를 또 뚫어주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선들, 뭐 전고점이라든지 또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네. 많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아마 업황이 이 정도 시기까지 가면 하반기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게 아마 눈으로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여기에 관심 없던 수급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더 빠르게 8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7만 3천 원 정도 선을 잘 뚫어주면 뭐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저희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3분기부터 가자 강하게 외치면서 계속해서 요 고점들 가야죠. 뚫어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6만 7천 원에서 매수가 회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7만 3천 원까지 2차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스피드 진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금 전처럼 믿고 진단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왔습니다. 정심님께서 또 이 반도체의 또 하나의 한 축이죠. DB 하이텍. 굵직한 종목도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격대가 61,500원인데 오늘 사셨나요? 예. 30%로 딱 담으신 것 같아요. 근데 61,500원대가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올 때 가격 이렇게 되는 것 같고 83,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게 언젠가요? 4월 4일이었네요. 이제 그 이후에 좀 밀렸는데 제가 봐서는 딱 눌렸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좀 잘 사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 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반도체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DB하이텍이 최근에 기업 외적인 부분으로 너무 구설수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올해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 DB하이텍에서 팹리스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소액 주주들과의 이런 의견 충돌이 굉장히 이제 강했었던 기업입니다. 물적 분할을 하면서 팹리스 기업은 상장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한 건데, 회사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팹리스라는 게 보통 설계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B하이텍이 어찌됐든 팹리스 외에 파운드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팹리스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우리한테 일을 안 맡긴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 쪽을 우리가 분사를 해가지고 좀 이제 효율성 있게 기업을 운영을 해야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분상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 논리로.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것만 있느냐. 최근에 또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지주사 전환은 하는 데 있어서 꼼수를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죠. DB하이텍의 지분을 지주사 전환을 하려면 이제 더 채워야 되거든요. DB그룹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덩치가 또 너무 커져버리면 생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사측에서 팹리스 쪽을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덩치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가볍게 가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DB하이텍의 주가가 못 가니까 이제 또 이 소액 주주 측에서는 DB그룹에서 또 일부러 주가 또 누르는 거 아니냐. 네. 나중에 이제 싸게 좀 지분 모으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강성부 펀드에 이제 또 먹잇감이 된 거죠. 그쵸. 행동주의 펀드에. 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본격적으로 DB하이텍의 이제 행동을 좀 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틀 전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DB하이텍은 무언가 기업의 내용보다는 자꾸 이제 다른 구설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저께 상승도 결국에는 DB가 상승 나오면서 DB하이텍의 같이 상승 나온 게 아닌가 정도로 저는 해석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기업의 어떤 내용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보다는 네. 기업 외적인 네. 뭔가 구설수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진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업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으로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인치 웨이퍼 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요가 하반기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이제 수요가 약간 줄어들 것 같으니까 12인치 웨이퍼 쪽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사업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3년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은 지금 그렇게 큰 매력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수급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강성부 행동주의 펀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그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은 완전히 AI, 고성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이제 모멘텀이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본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DB하이텍을 두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1선까지만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저는 굳이 종목을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강성부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또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사측과 계속해서 공방이 좀 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DB하이텍은 무언가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진입을 하기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살짝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단가에서 교체를 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가 21선이면은 제가 봐서 6만 6만 원? 원인데 6만 원 맞습니까? 한 6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현재가에서 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제 1차 목표가가 한 6만 5천 원 혹은 이제 6만 6천 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다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이
수급이 형성되고 기대감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은 차라리 이제 이 종목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그쵸.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기회비용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반도체 관심이 있는 건 좋은데 왜 좀 이렇게 시끄러운 반도체 기업을 선택하셨냐라는 얘기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 AI 반도체가 되겠죠. 이쪽과 관련해서 한번 옮겨타 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손절가 6만 원 제시드리고요. 네. 목표가도 잡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박으로 맞아본 적 있어? 님이 먹어본 적은 이게 있어. 닉네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할수 맞아본 있죠. 적 있으신가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럼요. 굉장히 타격감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맞아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 이게 부분도 참. 꼭 답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은 S51입니다. 네.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은 40% 가지고 계세요. 52주 최저가가 7만 원 근방이고 저는 발목에서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사업도 구상 중인 것 같고 역시 전기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배당에 바닥에 매수한 전략으로 배당.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 그리고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40%나 좀 화끈하게 지금 맞네요. 매수를 하셨거든요. 과연 수익을 어디까지 챙겨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떨까요? 네, 저도 약간 발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네. 일단 지금 SOL 같은 경우는 약간 우려감도 좀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감은 확실히 저렴하다는 것 같아요. 싸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실 실적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과거 수준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바닥을 두 번이나 다져줬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는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분기 때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1분기 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좀 났었는데 이제 1분기 때부터 확실하게 회복이 나왔어요. 지난 3분기 정도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치고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고 2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만들고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겠지만요. 영업이익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됐던 부분 때문에 사실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증권사 쪽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 때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제 마진도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유업체의 어떻게 보면 마진의 지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든 것 같고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딱 하나인데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한 수출 증가가 좀 나오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의 걸림돌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 전체 낙폭을 일부 대들만 나오더라도 상당한 수익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수준이라면 굳이 당연히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많이 샀던 거래 기준 동안 봤을 때는 일단 한 8만 1,000원 정도 선까지 일단 1차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비중을 이렇게 실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지금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잡아드린 이유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우하향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81,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89,000원 정도 선까지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 자금을 넣었던 사람들이 만약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더 들고 가고 싶어도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매물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력이 이때부터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일단은 인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81,0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이 매물대 거의 끝단입니다. 그래서 8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제품 수출에 대한 양이 갑자기 급속도로 늘거나 이런 악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긴 호흡으로 봐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서 베팅을 하시되 당연히 지금 바닥
영역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전저점 영역은 손절가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은 한 7만 600원 정도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이고요.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실적도 그렇고 모두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만 1,000원에서 8만 9,000원까지 매물이 두텁게 쌓여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그 목표가에서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7만 6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푸른 창공님이 SKI 테크놀로지. 오늘 종목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약간 이제 종목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더욱더. 예. 효성 첨단 왜죠? 소재. 이건 앵커님이 오셨기 아예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한번 하면 그런 잘했으니까. 건가? 네, 잘했으니까. 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예, 아이고, 한번 오늘 하면 근데 예쁘다 다 이런 얘기만. 잘생기셨다는 아. 평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건 앵커님도 그렇고, 한번 하니까 저도 더 잘생겼다라는. 저희는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믿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잘생기게 만들어 드릴게요. 좋은데요. 괜찮죠? 오늘 멘트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네. 자, 입에다 기름칠을 제대로. 예. 자, 어쨌든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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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고민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TI 동일이요. DI 동일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21,500원. 21,500원에 비중은요? 30%입니다. 30%요. 네. 그냥 오늘 매수가 거의 근처인데 최근에 사신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못 팔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오래되셨다는 게 거의 이때가 언제죠? 거의 작년 6월쯤인 걸로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오래 네. 가지고 계셨네요, 정말. 네. 자, 고민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좋다고 한데 전혀 안 오르네요. 그럼 구체적인 가격 조작 잡아 드릴 테니까, 최근에 또 이렇게 상승을 또 크게 한번 했었는데 이 기회 또 놓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DI 동일 최근에 한번 쫙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좀 다 내려온 상태인데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매력도는 충분히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원래 DI 동일 같은 경우에 원래 섬유 소재 쪽으로 이제 뭐 니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의복 만드는 이런 섬유 소재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알루미늄 박 이제 이 알루미늄 박 쪽으로 모멘텀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딱 반반 정도씩 나누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DI 동일의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도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셀 3사에 다 납품 중인 기업인데 지금 한 4개 라인 정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정도에 이제 한 라인 정도가 더 돌아갈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을 더 해서 총 이 공장을 8개 라인 정도를 이제 돌릴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알루미늄 박 쪽으로 매출은 2배 정도는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섬유 소재 쪽으로도 워낙에 매출 자체는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8개 라인 정도가 다 가동이 됐을 때 약간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 한 6천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섬유 소재 쪽과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을 할 알루미늄 박 쪽 이러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사실 시총 1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갖고 있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뭐 그 다음에 인천의 토지, 뭐 그 다음에 구로의 토지, 또 본사 사업 뭐 이러한 것들 봤을 때 부동산만 최소 5천억이다. 예, 그러면은 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현금 보유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조는 훌쩍 넘을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이제 갖고 있는 현금도 알루미늄 박 쪽으로 이제 사업 자금 확대하는 데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있는 돈으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주가에 대해서는 악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일전에 한 차례 관심도가 이제 들어갔었죠.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관심도가 결국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다 관심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한 차례 저평가가 워낙에 크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그 상승도가 어느 정도 살짝 순환이 돌면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분명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겠죠? 현재 주가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6천억이 안 되니까 저평가 수준인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관심도가 끌어올려지면 DI 동의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단가를 조금 더 이제 줄여서 보게 되면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 한 23,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 주어야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아마 한동안 2만 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DI 동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2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져서, 혹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하락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23,000원이 될 겁니다. 23,000원을 뚫어주어야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23,000원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전 고점인 2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28,000원을 돌파 시에는 뭐 추가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그 큰 단가까지 노리려면 앞에 뚫어줘야 되는 매물대가 몇 차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 매물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가 23,000원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말씀드렸던 단기 고점인 27,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3,0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횡보 구간을 그린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님이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23,000원 뚫어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기회비용을 손실을 하기 싫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겠다라고 하시면 23,000원을 못 뚫어줬을 때 한 차례 차익 실현 하신 다음에 다시 2만 원 초반에 저점 잡힐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DI 동일 관련해가지고는 2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뚫느냐 아니면 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 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고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손절가는 2만 원 이탈 시 얘기하셨는데 그때 추가 매수였었는데 손절가 2만 원으로 잡으면 됩니까? 2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바닥권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할 거잖아요. 그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또 워낙에 지금 단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수익적인 부분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히려 2만 원 이탈했을 때 조금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 가격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도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DI 동일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조금 스피드 올려서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네. 물소리 님께서 올려주셨고 매수가 23,700원에 비중 5% 담으셨는데요. 누리호 때 매도를 놓쳤습니다. 조금 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과연 제노코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저 같으면은 고려할 것 같습니다. 해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일단 작으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제노코 같은 경우가 누리호 때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누리호 때 기대감으로 샀던 방위 산업 종목이나 우주항공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못하고 밀렸었어요. 맞아요. 연기가 됐던 영향도 있어서 수급이 좀 바로 붙지 않고 빠져나갔던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항공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방위산업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일단 제노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 방위산업 업체들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과도 계속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역시나 진행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과거보다
전보다 굉장히 안정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방위산업 업체들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의지를 확인해 보면 수준은 사실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수익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전망치보다 더 상향 조절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빼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상승 전망치 실적의 어떤 전망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과거 이 PER 밴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에 실적이 더 안 좋을 때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 순이익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영역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금은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대로 끌고 올라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부분에서 저항 나오면 다시 또 손실 구간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가격이 좋은 가격대니까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는 추가로 할 정도로 준비를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양봉 흐름이 계속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22,000원 부근 정도 돌파하실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서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3,500원, 저항이 생길 수 있는 23,500원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여기서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올해 고점 보셔야겠죠. 한 25,000원까지 2차 목표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1,0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저점 구간과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 시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낙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반드시 지키는 매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22,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요. 23,500원 그리고 25,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21,000원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워낙에 여기 스피드하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시청자님? 네, 시그네틱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70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사셨습니까? 네네, 며칠 됐는데요. 그러네요. 한 급등한 이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조금 그냥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살짝 1645원이 살짝 이제 물려있는 그런 느낌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시그네틱스 급등 이후에 들어가셨대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시그네틱스가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반도체 패키징 쪽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시그네틱스도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700원이라는 단가가 상당히 이제 높은 단가시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짧게 대응을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그날 안 갔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쪽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단가가 높게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는 기업의 부분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한가를 갔었던 게 이제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고 이 수급이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는 선에서 1,600원 초반대는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딱 이 구간으로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625원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 구간 이탈 시에는 바닥권이 1,400원 초반대 구간이기 때문에 1,400원 초반대에서 언제 다시 상승이 나올지에는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625원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갔었던 것 대비 수급이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켜주기만 하면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큰 수익권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일전에 이제 이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 1860원이거든요. 그래서 1860원이 2차 목표가가 될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매수가 돌파 시에는 조금 더 이제 수익권을 노리시되 지금 현재 1,800원 초반대 정도의 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다음부터는 무언가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이 단타로 정리할 수 있는 단가를 정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지금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그 목표가 좀 네. 적어주세요. 1차 목표가 1,700원, 2차 목표가 1,860원, 손절가 1,625원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잘 다행이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그네틱스까지 해서 저희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요. 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스피드 진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종목 진단 이어갈 테니까 네.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입니다. 그렇죠. 두 분께 모두 받을 수 있는 진단.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종목 명만 간단하게 예고할까요? 네, 화장품 코스맥스가 되겠습니다. 코스맥스도 난리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폼 좋은 코스맥스 저희 두 분에게 모두 진단 받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